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팝은 왜 세계에 진출할 수 있었을까? 현지 크리에이터들이 말하는 팬들을 열광시키는 장치란 제목의 일본 칼럼과 그 칼럼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언론에서는 정말로 한국의 연예계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연예계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보이는 뉴스의 제목은 뭐든지 분석을 좋아하는 일본 습성상 한류, K-팝, K-드라마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런 류의 제목의 기사가 계속 올라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이 일본의 전문가들이 열심히 한류 성공 이유를 이야기하면 일본 내두익들은 항상 같은 댓글을 다는 것을 반복합니다. 한류는 한국 정부가 지원해서 큰 것이다. 한류는 거품이다. 한국이 일본 매체에 돈을 주고 기사를 올린다.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같은 댓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한류가 정말 일본 속에서 관심이 없는 뉴스라면 이런 종류의 칼럼이 올라오면 댓글이 없어야 상식적인데 댓글이 일본 연예인 기사보다 항상 많이 달리다 보니 일본 언론은 한류 기사를 쏟아내고 일본 내두익들은 그 기사의 조회수를 올려주는 역할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품이란 단어를 여기에 써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일단 일본 칼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7인조 보이그룹 BTS는 군 입대에도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계속 선두를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K-팝이 꽤 진격을 계속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K-팝 팬들을 열광시키는 비법을 말해주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 다나카 에리나 씨가 K-팝 크리에이티브 매력에 빠진 것은 대학생 때였습니다. 샤이니의 미니 앨범 로미오와의 만남, 그 예술성이 높고 정교한 이미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앨범의 디렉션을 맡은 것은 민희진 씨라는 여성으로 그 이후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나카 씨는 2015년부터 현지 잡지사에 근무하면서 K-팝 업계의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뮤직비디오 감독과 디자이너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책에 그들의 귀중한 담화가 담겨 있습니다. K-팝 업계에서는 매년 100그룹 정도의 아이돌 그룹이 탄생하고 그 대부분이 2년 내에 해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팝 전문기자 박 씨는 시대를 반영하지 않는 그룹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각 그룹의 취향을 살린 컨셉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데뷔한 걸그룹 위클리가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노래를 발표했을 때는 바로 현 태세를 비추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K-팝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돈, 시간, 거리, 언어 규제라는 5개의 장애물을 모두 통과해야만 하지만 이 어려운 환경을 제거하는 것은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K-팝 업계는 컨텐츠를 무료로 배급하는 사고방식을 선택하고 국외에서 뮤직비디오 등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개와 동시에 다국어 자막으로 전달됩니다. 한편 일본의 뮤직비디오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외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일본 연예인 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무단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팬들을 확보하는데 이러한 환경의 차이는 큰 것이 아닐까요? 팬이 하나가 되어 노래를 연속 재생하며 차트 순위를 노리거나 스스로의 비용으로 가두 광고를 내거나 K-팝 아이돌의 응원 방법은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K-팝의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소재로 전파가 쉬운 것,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홈페이지 마스터라고 불리는 K-팝 팬들이 아이돌 콘서트장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설 사이트나 트위터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는 회색 영역이지만 무료 광고 방법이라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회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사용의 활동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공식 영상에 팬들이 자막을 붙이는 공식 팬서브라는 시스템도 언어의 장벽을 제거하는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성급한 기질을 빨리빨리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K-팝 업계도 빨리빨리 급변하는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에 성공한 K-팝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한국식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방법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되어 아시아 각국에서 K-팝 아류 그룹들이 속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이오한 니쥬가 거기에 해당하는군요. K-팝은 음악 장르를 넘어 홍보 및 아티스트 육성 시스템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미국 빌보드 공식 사이트의 장르 항목 팝, 힙합, R&B, 댄스, 컨트리, 라틴, 락, K-팝이 더해지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K-팝이 세계적으로 인정된 증거의 하나. 5개의 장애물을 인터넷을 잘 활용한 방법도 확실한 요인으로 생각하지만 중심이 되는 실력과 퀄리티가 없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J-팝은 현대 시티팝이 조금 화제가 된 정도, 많은 미디어에 나오는 것은 결국 유이박람회 수준의 노래와 춤이다. 해외 평가는 일본 음악 시장 규모가 세계에서 2번째로 크지만 정작 음악 퀄리티는 보통 정도라는 인식일 것이다. 소위 음악 소프트가 팔리고 있을 뿐이라는 해석. 일본 연예인들이 5개의 장애물이나 인터넷 환경을 활용해도 실력 부족이 노출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을지도 모른다. J-팝은 향후 진화할 수 있을까? 잠재력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좋겠다.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도 갑자기 세계에서 인정 분위기 있지만 아무튼 시간만 빼서 버리는 기사군요. 그래도 그들은 제대로 된 정보와 댄스, 프로듀서, 세계 인류를 잘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될 것 같나? K-팝은 가창력 있는 가수가 많고 춤의 수준도 초일류, 게다가 음악도 훌륭하다. 아시아 이해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도 알 수 있다. J-팝도 좋아하지만 보통 어린애들 재롱 보는 기분이 든다. 생각하면 20년 전부터 조금씩 씨앗을 뿌리기 시작. 빅뱅의 카라, 블랙핑크 그리고 BTS, 그들의 재능은 계속 향상, 그리고 SNS를 활용한 기술을 성공시킬 때까지 CD 전성시대에 노래 한 곡 듣는데 1,000엔, 앨범이라면 3,000엔을 내야 했다. 이제는 인터넷 환경만 있으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이것이 혁명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듣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돈이 없어도 즐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즐길 수 있다. 최고잖아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현명한 방법은 좋은 것은 그냥 배우면 된다. 나는 내 속에 있는 편견을 그들에 의해 깨닫게 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세상의 다양한 편견을 뒤집는 도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문예춘추답지 않은 기사다. 너희들의 본분은 그 이면을 파헤치는 것이 아닐까? 광고 선전비를 받은 것인가? 이런 행태로는 관련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서양인의 노래를 부르면서까지 빌보드 차트에 들어가고 싶은 한국인은 G7에 넣어줬으면 하는 한국인 바람과 겹치기는 하네요. 단순히 세계 시장에서 아이돌 그룹을 팔고 있는 것은 한국 안에서는 라이벌이 없기 때문에 K를 붙인 팝이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이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한국의 성공을 일본, 중국, 태국 등이 보고 모방하기 시작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중국과 일본의 그룹도 세계에서 싸울 수 있게 되므로 한국 아이돌의 영향력은 지금을 정점으로 완만하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응? 돈이 전부다.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것뿐이다.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가지 않는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댓글을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는 확증 편향의 댓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분석력을 보면 언제나 일본이 세계 1위를 할 것 같은데 분석으로만 세계 1위를 하고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못하니 아직도 학예의 수준의 엔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일본의 락은 정말 최고다, 무시하지 마라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락 장르가 허접하다는 게 아니라 세계는 유행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따라 인기의 척도가 바뀌는 것이죠. K-팝은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고 일본의 락은 흐름의 변방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BTS, 블랙핑크의 인지도는 상승하지만 일본의 J-팝은 일본에서만 인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패션 디자인이 고가로 팔리고 아직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그 기술과 디자인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나 그 품질은 아직까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걱정을 합니다. 일본, 태국, 중국이 K-팝을 모방하며 따라오고 있다고. 그렇지만 K-팝 또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노하우를 베낄 수는 있어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명품 시장처럼 K-팝의 독창성과 디테일을 따라오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들 것이라고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